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문풀을 갖다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제 학원에서 다 안내 받으시고 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회를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듯이 좀 저는 연습에서는 좀 어렵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야 실전에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풀 같은 경우도 우리 9급뿐만 아니라 7급 또 경찰 간부직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하시면서 되게 어렵다 하면은 그거는 9급을 좀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만점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당락에서 문제 하나가 사실상 내가 늘 말하잖아. 5점 안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더 맞느냐 안 맞느냐가 곧 어떻게 돼? 당락으로 직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가상의 점수를 놓고 해야 돼. 만점을 맞는다. 이러한 목표치를 세워놓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하면 안 되지. 연습할 때는 무릎이 까지고, 그죠? 또, 이렇게 팔꿈치가 까지고, 이런 식의 고통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당일날 쉬울 거다. 그래서 좀 기출문제도 9급을 벗어나서 좀 어려운 문제로 한 게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8회, 그래서 주당 4회씩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키지로 하니까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12월달 시작하는 것은 요거 하는 것은 이제 기출문제고, 다음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다음 달에도 설명하겠지만 교과서 이제 기본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문제화 했는데 한 220문제인가 230문제 정도 전달됐을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하는 우리가 진도별 그러한 그 문제는 한 시간에 최소한 20문제 좀 풀어 제껴야 돼, 막. 그러니까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다음 달은 여러분 좀 더 해와야 된다. 항상 늘 선생님의 문제풀이 지론이 뭐예요? 문제풀이는 여러 번 해와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래서 한다고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2회 정도만 하면 돼요. 총 8회니까. 오버하지 말고. 대신에 2회를 충실히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번부터 한 230문제 있는 그거는, 진도별 저기는, 그거는 이제, 단계형 해갖고, 그거는 여러분이, 60문제, 60문제 1일당,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고, 그 대안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것도 8회 했어요, 8회.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일일이 다 하겠지만, 내가 실전을 본다, 실전. 그럼 뭐예요? 시간 체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집에서 20문제 풀 때 그냥 널브러지게, 그냥 편안한 자세로 콧구멍 후벼가면서 눈 비벼가면서 이러면 안 되고, 책상 앞에다가 초침을 놓고, 선생님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초침을 놓고 20문제를 여러분이 푸는 거야. 풀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지. 하나는 내가 자신이 없는 친구는 우선 먼저 풀고 스스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오답을 걸러내고 틀린 문제는 여러분 충분히 연습을 해와야 돼. 그리고 와서 선생님한테 해설을 들어야 돼. 그래야 가장 완벽한 문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해보자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안 돼. 절대로. 선생님이 해줄 텐데 이러면 여러분께 안 된다고. 절대로. 영어로 말하면 never요, never.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꼭 말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간 놓고 체크해라. 그래서 8회가 있잖아. 그럼 1회는 내가 푸니까 30분도 걸릴 수 있고, 그렇잖아? 20분도 걸릴 수 있고. 그럼 시간이 가면서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6, 7, 8, 아니면 7, 8 정도, 요 두세 개 정도 풀 때는 한국사는
최소한 15분 안에 끊어줘야 돼. 15분 안에. 거기에 이제 마킹까지가 들어가잖아. 15분 안에 끊어줘야 돼. 그래야 나머지 5분 남은 것 같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과목, 영어라든가 또 뭐 또 다른 게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아킬레스건이 되는 과목 있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 그럼 밸런스가 맞아야 여러분이 합격한다고. 시간에 밸런스를 못 맞추면 절대로 안 돼. 내가 실력이 빵빵해도 당일날 이런 밸런스를 못 맞추면 시간 배분을 못하면 사람은 긴장하게 돼 있다고. 긴장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면 아는 문제도 답을 못 찾아.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습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럼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5과목 있지, 5과목. 5과목을 놓고 시간을 책정하는 거야, 5과목. 그러니까 5과목 모두 다, 이제 이렇게 2-3번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100분 주어지잖아, 100분. 100분 안에 들어오는가 보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앞서간다면 학원에 얘기해서 그 답안지 좀 복사해 주십시오. 아니, 원본 좀 저한테 답안지 그거 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뽑아갖고 마킹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랑 그냥 와서 하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말 다 해주실 겁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이 안 해주셨다면 다른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니까 꼭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주셔야 돼. 대충 해갖고는 안 돼. 꼭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요일 1번부터 문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저번에 기본반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듯이 늘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풀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출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사료 같은 걸 내가 안 읽어야 돼. 가능하면 여러분이 해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뭐 소종방이 나오고 부총관 김인문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백제군과 맞추셨다. 그러면 요거는 삼국통일 과정에서 신라 당나라의 나당연합군과 백제와의 전투다. 이렇게 사료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을 밑줄 친 그런 누구냐 하면은 소종방이가 당나라 군대 총사령관인데 이놈아는 그런 놈이야. 야, 신라 니네 군대는 오합지졸이니까 그냥 우리 당나라 군대가 먹는 식량만 잘 배달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놈이라고. 그런데 김유신이는 저 신라를 출발해갖고 대전을 넘어서 오는데 시간을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아마 약속한 날짜까지 다다르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신라군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게 지적하니까 이때 신라군의 총사령관 누가? 김유신이지, 김유신. 그지? 그래서 그는 김유신을 말하는 거야. 김유신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야, 황산 전투하기 전에 당나라 군대부터 작살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제시된 자료에서 그는 김유신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김유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건 누구예요?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에 대한 얘기고 2번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하였다. 2번이 답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본서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신라 같은 경우는 성골에서 진동여왕을 끝으로 끝났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 당시로 들어가면 나머지 그 진골들 중에서 누가 대권을 누가 임금을 할까? 아마 권력 싸움이 엄청 심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의 지원을 받는 게 유력한가? 이렇게 이제 진골놈 중에서 임금 후보군들 중에서는 누구의 지원을 받으면 내가 유력할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바로 김춘추는 바로 김유신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뭔 얘기해? 김춘추와 김유신이 어떻게 만났는가?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랑 김춘추가 어떻게 만났는가? 수업 시간에 얘기지요. 그래서 뭐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는데 김유신이가 자기 동생 저 끝에 매달아놓고 불 때니 뭐 이런 얘기 해줬잖아. 그건 뭐냐면
김유신과 김춘추의 만남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걸랑.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3번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3번은 누구 해당돼? 장보고죠. 장보고. 늘 말하지만 답만 해오면 안 돼. 답만 해오면 안 되고 항상 답 외에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와야 돼. 반드시. 4번 대가해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요거 이제 신라의 진흥왕 때, 요때 진흥왕이 대가해를 정벌할 때 출정한 장군이 이사부야. 이사부.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이제 김유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김유신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거 말고도 선덕여왕 있죠. 선덕여왕 때 또 이렇게 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난을 갖다가 진압해서 선덕여왕을 지켜준다거나 이런 일도 하고 그러고, 그런 또 선덕여왕한테도 크게 활약하는 게 바로 김유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김유신은 선덕여왕 때도, 진덕여왕 때도, 또 김춘추 태종모여랑 때도, 그리고 문무왕, 그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 때 삼국통을 이뤄내죠. 이게 바로 김유신의 업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으로 가시게요.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기 보면 이제 2024부 나오지. 이사부. 고대 방금 전에 이사부 얘기했잖아. 하슬라 군주가 되어, 여기서 이제 단어 여러분 잘 알겠는데 우상국 나오죠. 우상국. 그럼 이제 우상국이 나오고 우상국을 갖다가 정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이제 우상국을 이사부로 하여금 정복시킨 때문에, 그러면 신라왕 업적 중에서 우상국을 정벌했다. 누구요? 지증왕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바로 지증왕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지증왕의 업적 중에서 우상국 정벌 유명하잖아. 그치? 그럼 지증왕 때 제위기간에 있었던 것 중에서 우상국 정벌 말고 또 뭐 있어? 대표적인 거. 농업의 생산력과 관련돼서 이 정도 내가 운을 띄워주면 대답해야지. 농업의 생산 증대와 관련돼서 우경 딱 나와야지. 우경. 또 사람의 노비들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했지? 노비들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노비를 죽이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노비의 주인이 죽었을 때 노비를 산채로 묻는 제도가 뭐야? 순장이잖아. 순장을 금지했다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 어떤 명사를 단어적인 걸 무조건 입어놓으면 안 돼. 우상국 정벌, 순장 금지. 이름은 머리에 남아있질 않아. 내가 늘 말하잖아.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선생님이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제만 딱 제시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관계성을 설명하지. 그렇지? 그래서 농업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철제 농기구 사용해야 되고 소를 이용해야 되고 노동력이 확보돼야 되잖아. 그런 상황에서 순장 금지했다, 우경을 갖다가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철제 농기구를 갖다 보급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되면 이 생산이 증대되면서 우리가 소비가 나올 수 있지. 소비가 되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쓰지. 그러니까 시장을 쓰게 되고 시장을 감독하는 통시전이 만들어져.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근데 그런 거 다 끌어내고 통시전 설치. 이러면 머리 안 남는다니까. 절대적으로. 늘 말하지. 그래서 국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국력이 있게 되면 정복 정쟁을 하게 돼 있걸랑. 그러니까 우상국을 정벌하는 것이고. 그럼 땅이 넓어졌으면 거기를 행정적으로 제도를 완비해야 되겠지. 그래야 그것이 그 나라의 땅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지정왕 때 행정적인 걸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 한 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주군현 제도. 그리고 나라 이름도 신라로 고정시키고 왕도 토속적인 왕이 아니라 중국식 시호를 처음 쓰게 되었다. 이것이 지증왕 때 신라의
발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 듣다 보면 답이 그 안에 돼 있어. 1번 독서 3분과를 실시했다. 이건 누구요? 이것도 중요하잖아. 시기적으로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언제예요? 시기적으로는 하대 원성왕이지. 원성왕. 하대 원성왕. 그래서 하대의 왕권이 무너졌잖아.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독서 3분까지. 그러나 왕권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달성하지 못했죠. 대신에 유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는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여러분이 선생님처럼 공부를 해와야 된다 이 말이야.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답만 찾아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중왕을 찾아냈다? 넘어가면 안 돼. 우상국 정벌 말고 지중왕의 업적 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그거를 생각이 항상 말하지만 정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정말 이 공부만큼은 나의 아바타가 돼야 돼. 여태까지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식 다 때려치고 안 돼. 선생님 아바타가 돼야 돼.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지중왕을 지금 업적이 뭐 있는가? 우상국 말고. 그러면 여러분 그만 공부해왔으니까 갱지에 연습장에 써보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할 만큼 해. 아, 우상국 정벌, 뭐, 동시전설지, 쭉 한 다음에 나올 거 다 나왔어. 도저히 더는 안 나와. 그러면 그때 책이나 노트를 펴봐. 아, 요거 놓쳤네. 있잖아, 우리 머리는 게 잘 들어. 아, 요거 놓쳤네 하는 순간 그게 강하게 머리에 임팩트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확인해 볼까? 그러면 절대로 머리에 안 들어가. 이건 100%야. 절대로 안 들어가. 그냥 눈을 확 안 들어가. 뭔가 내가 요걸 꼭 알아봐야 되겠다는 간절할 때 눈에 탁 들어오지. 뭐 확인해 보지. 눈으로 왔다가 눈으로 가는 것이 절대로 여기는 안 남아. 명심해야 돼 정말로. 여러분 국사 100점 맞고 싶으면 나의 아바타가 돼야지.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혼자 그냥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100날에도 안 돼. 정말이야. 시간을 걸려 되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우리가 그 뒤에 문제에 지중왕이 요거만 나오겠어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앞으로 2회, 3회 가서도 또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렇게 연습 안 해도 돼. 그런데 이거 나올 때, 한 번 나올 때 공을 들여서 해놓지 않으면 두 번째 가서도 또 몰라서 또 찾아봐야 되고 세 번째나 또 그런 연습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게 멍청한 짓이잖아요. 알아들었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대로 해야 돼요. 처음에 나올 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할 때 하나 20문제 푸는데 여러분은 2-3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혹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 푸는데 이거 선생님 저 하나 푸는데 뭐 20분에 걸렸어요. 그거는 가짜 공부란 말이야. 진짜 공부가 아니고. 명심해. 빨리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 게 초점이라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 선생님들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 3분과도 지금 원성왕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왕권 강화 목적은 실패했지만 유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자, 문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선생님 그거 나 금시초문 처음 듣는데 그럼 공부 안 된 거야.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원성왕 그 신라 하대를 찾아서 거기를 책을 쫙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정확히. 그런데 내가 보충 설명하는데 그렇지 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러한 정확한 방법까지 제시하니까 꼭 해달라 하는 거예요. 자, 2번 국호를 신라로 확정.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치? 예기권에 나오잖아. 그럼 답은 2번이지. 그래서 신라를 갖다가 확정해. 뭐냐면 그동안 신라는 사로, 그지? 사로국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방팔방으로 넓힌다 하는 뜻에서 새로 신 벌릴라 해서 신라라고 한 게 지중왕이다 이런 얘기. 3번 관료전을 제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누구요? 요거는 토지제도지만 왕권, 전제왕권 강화와 관련된 그런 조치들이죠. 그렇게 딱 나와야지.
그러면 통일신라의 누구? 신문왕이지, 신문왕.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는 뭐야?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국왕이 강화한 거죠. 이렇게 알아야 돼. 왜냐? 바로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하들이, 관료들이 백성에 대해서 세금도 걷고 노동력도 징발하고 특산물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그런 반면에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만 행사하는 거예요.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면 그 해당 관리는 백성들에게 특산물을 징수한다거나 노동력을 징발한다거나 그런 건 할 수 없다. 알아들었지 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에 대한 영향력을 국왕이 강화할 수 있는 거다. 됐죠? 이렇게. 4번 장문유를 보내서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요건 이제 발해에 해당되는 거죠? 누구요? 우리가 무왕이죠. 무왕. 선생님이 왕들 시호라는 게 그 업적과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많이 넓으면 그분이 죽었을 때 무력무자를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왕. 발해의 무왕이죠. 자, 그래서 이런 2번을 우리가 해결해 봤습니다. 네? 3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나라에 보면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심, 막힐부의 돼지, 술빈부의 말, 현주의 배,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특산물인데 여기 어느 나라에 그러면 특히 다른 것보다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발해가 말이 유명했는데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해? 이렇게 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오늘날 말이 유명하지. 이렇게 연결하면서 오늘날 제주의 말이 유명했다면 발해는 것이 솔빈부였다. 그래서 당나라에게 수출됐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발해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날 또 발해겠지. 영주에서 2000년, 2000년인데 남쪽으로는 신라와 접하고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북 홀갈 말가족. 그죠? 이거는 발해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발해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중앙에 육자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육자평 제도, 뇌신자평, 내두자평, 조정자평, 무사자평 나오죠? 위법자평. 바로 어디요? 백제지, 백제. 그죠? 백제. 2번,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구서당 10정. 어디? 통일신라. 그래서 중앙군이 구서당이고 10정이 지방군이지. 자,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군사제도에 대해서는 출제 에비던스가 빈약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데 이런 시간에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구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이런 다양한 족들이 바로 여기에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신라 입장에서 중앙군인의 이와 같은 다양한 족들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서당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 국방력 강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고구려인, 백제인, 그렇죠? 말갈족 이런 걸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민족의 융합책이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야. 민족의 융합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한편 10정은 지방군대인데 통일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몇 서경? 신라 몇 서경? 신라 지방행정구역 몇 서경? 중앙경, 남원경, 금강경 쭉 있잖아는 거. 몇 서경? 5서경. 웅주, 삭주 이렇게 해서 9주. 그치? 5서경 9주가 통일신라 지방행정이야. 그러면은 지방군대는 일주에 일정씩을 두는 거거든? 그러면은 9주면은 9정해야 되는데 10정이잖아. 이건 왜 그래? 선생님 늘 말하잖아. 이건 대답해야 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대를 보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은 군대가 배치되어 있어. 북한과 휴전선 접하고 있는 강원도 같은 데지. 그렇잖아. 왜 국방상 중요하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면 시간 여행을 가서 그 당시 통일신라와 접하고 있는 통일신라와 대립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요? 국경선을 접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나라. 어디요? 안 돼? 어쩌려고 그래 그것이 왜 안 돼? 방금 전에 발해하면서 얘기했잖아. 발해가 남으로는 신라와 접하고 있다 했잖아. 대동방유역을 갖다가 대동에서 원산만을 해서. 그러니까 신라가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발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국경선 지역에다가 더 배치해야지. 거기가 여러분이 한산주라고 하는 거야. 그쪽이 한산주. 그래서 한산주에는 1정이 아니라 2정을 배치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9정이 아니라 10정이다 이 말이야. 선생님 말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 선생님이 천천히 하면서 발음을 똑바로 해주는 노력하니까 뭐 어렵진 않죠. 받아 적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편성하였다. 그래서 98회의 지방행정구역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왕 때 이런 지방행정구역이 완비되는 거잖아. 그지? 뭐 밑에 더하면 62주 현은 한 100개가 넘어요. 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지방행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 그리고 현 밑에 이제 촌락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촌이지? 그러니까 5경 15부 62주 현 촌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에 도독이 나가고 이렇게 지방장관으로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에도 이제 나가고 지방장관이 현에도 나가죠. 이렇게 현까지 이제 나가고 촌이 문제인데 이제 촌은 굉장히 많잖아. 근데 그 촌락민에는 그 말갈족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발해가 고구려인 플러스 말갈인데 말갈이 많다 보니까 대개 촌락에는 그 촌주를 임명하게 되는데 촌락에 말갈족이 많이 살다 보니까 발해는 말갈이들을 원활히 통치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사람을 촌장으로 임명하기보다는 토착민인 말갈인을 주로 많이 촌락의 촌장으로 활용했다. 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지방행정과 관련해서는. 됐죠? 그렇게. 4번 제가에 의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건 어느 나라? 고구려. 더 나아가서 저기 우리가 여러 나라까지 가면 부여도 이런 게 있어요. 마가구가 적었죠? 부여도 그렇고 요거 이제 고구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해결해 봤습니다. 4번으로 가봅시다.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이 아주 가장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왕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럼 이 왕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다르니 고을에 경험이 많은 농부가 각 도에 감사가 방문하여 농사 짓는 방법을 하루는 아뢰어 왕께서 명령하셨다.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을 등여 감사 가련바를 꼭 필요한 것 좀 뽑아 포인트 결정 나오죠. 농사직설. 어느 왕 때 농사직설이 편찬되었어요? 응? 세종이지 세종? 세종. 이거 농사직설 세종 모르면 정말 공부 안 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농사직설이 나오기 이전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농서 뭐야? 농상집여. 중국 원나라에서 들은 농상집여를 썼단 말이야. 고려 때 가져온 거. 근데 그 원나라라고 보니까 또 틀린 점도 있겠죠. 왜냐면 원나라에서는 원나라의 기후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세종께서 그 농상집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풍토와 우리 기후에 맞는 농사책을 써라. 그런데 그 각 지역의 농부들이 아주 잘 알고 있으니 그 지역의 감사는, 여기서 감사는 지역의 도지사 있지, 관찰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관찰사를 또 다른 거를 감사라고 그래. 그래서 그 도지사들에게 얘기해서 농부들의 풍부한 경험을 올리도록 하라. 그걸 토대로 써라. 나온 게 우리나라의 농사법을 직접 설명해 놓은 거,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 자, 그러면 우리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건데 그냥 막 하려면 안 되고, 세종대왕은 그분의 국가 철학이, 경영 철학이 민생이야, 민생. 그리고 애민. 백성의 생활을 가장 근본 생각하고 백성을 갖다가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의 국가경영 철학은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춤추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는 거. 이게 그분의 경영 철학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돼야지. 그래서 생산력이 증대됐는데, 증대된 만큼 농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농업의 생산이 증대되는데 전부 다 국가 가져가면 이건 세금 조가 잘못된 거지. 이런 걸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선 먼저 농업의 생산이 증대되려면 과학적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눈이 오고 강수력은 언제고 언제 파종하면 좋고, 이래서 과학기술, 해시계, 물시계, 알았어? 이런 시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그럼 그걸 경적하기 위해서는 땅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농사직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년을. 그래서 1년을 계산한 역법서 뭐가 나와? 7개의 별자리 움직임의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 그래서 한양을 한양을 갖다가 난 12수 삼은 거 뭐야? 칠정산. 공부 이렇게 했잖아. 하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과학적인 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세종대왕의 업적을 외워볼까? 지금부터 이게 안 됐나 막 이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 백성들이 아프면 뭔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학도 발달하는 거야. 향약 채취원령이라든가 향약 쥐선방, 의방일식, 이런 의학서도 나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들이 많지만 이처럼 정말 나라를 경영하는 철학을 애민했는 사람은 선생님이 볼 때 세종대왕이에요. 세계 어떤 왕이 쫓아오지 못해. 가장 위대한 분이지. 백성을 위해서 오로지 그런 모든 과학기술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공법을 지정하였다. 1번이 답이잖아요. 아니, 농사를 잘 졌는데 농민에게 세금 많이 안 가. 왜? 세금을 다 뺏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깎아주는 새로운 공법을 지정했지. 뭐야 그게? 연분 구등법, 전분 육동법. 그래서 풍융이
기후하고 토지 달라니까 똑같은 해에도 강원도의 생산력과 전라도의 생산력이 다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알아들었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땅 질이 다르잖아, 땅 질이. 그러니까 땅이, 토지가 넓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 것은 토지 질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백성은 땅이 만평인데 더러운 땅이요. 그래서 1년에 나오는 게 10가마밖에 안 돼. 그런데 너 땅이 만평이니까 너 세금으로다가 10가마 내.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 땅이 100평밖에 안 되는데 땅이 좋아. 근데 100평에서 10가마 나왔어. 근데 나 땅이 100평밖에 안 되니까 너는 1가마만 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래서 토질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또 땅을 6무로 나눈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고 얼마나 기존 세력들이 반대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가를 경영하는 목적이 집권층을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많은 반대 부딪히고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면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알려면 글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한글을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세종해문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다 나왔죠, 다? 그런 것도 의정부 서사제 정책으로는 왜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이제 신하들에게 주는 거죠. 결정권을 의정부 서사제 그런 것들. 또 뭐 장영실 같은 천민들도 쓰고, 그지? 또 여자 노비들에게 출산휴가 3개월 주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 다 뭐야? 애민에서 나왔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런 걸 바탕으로 가면 여러분 머리가 20대 샤프하기 때문에 꼬리꼬리면 팍 생성된다고. 머릿속에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런 어떤 스토리식으로 안 해버리면 생성이 안 되지. 여기다 그냥 아무 스토리 없이 연분 같은 거 집어넣고 농사시설 집어넣으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한 스토리를 굴려가면 그게 다 생성되게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2번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성계 태조 때지요. 그리고 또 태종도 돼요. 왜냐면 이제 태종도 다시 개경으로 갔다가 창덕궁을 짓고 다시 옮겼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태조를 이성계를 말하는 것이고,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은 우리가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달라지지. 편찬하기 시작한 왕은 누구? 세조고, 완성한 것은 성종. 그래서 늘 말했잖아. 성종이 잘산군인데, 이름이 이혈이잖아. 잘산군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성종, 이를 성자, 이런 성종이라는 시호가 주어진 것은 바로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그렇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됐죠? 4번 조광조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실시했다. 이건 누구요? 중종이죠. 중종.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정치 딱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뭐 위훈을 삭제한다거나 향약을 갖다 실시한다거나 특히 수미법을 실시한다거나 수미법을 갖다가 실시를 건의한다거나 그런 거 나오죠? 쭉? 자, 5번 밑줄 친 이들에 해당하는 것. 이들은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하는 것은 우리의 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들에게 과거 응시 같은 걸 금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경국대전을 편찬된 뒤로부터는 이들을 금고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과거 응시와 벼슬을 갖다 주는 것을 금해갔다 이 말이야. 이들은 누구냐? 아버지가 양반이야. 경대부 자식인데 오직 엄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벼슬길을 막으면 되겠느냐. 그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 똑똑한데 엄마가 첩이라는 이유로 과거를 금지하고 벼슬을 제한했다. 이들을 갖다 이런 신분은 뭐라 그래? 이들 해당하는 거?
설이죠. 설. 답은 3번이 된다 하는 얘기죠. 뭐 다른 건 설명할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백정, 사원 백정에 대해서는 고려 때 백정의 의미와 조선의 백정의 의미가 다르다 하는 정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는 백정이 농민이고 조선은 천민이다. 도살업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6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거. 자, 거기 이제 제된 자료 보면 준홍, 왕동 등을 반역에 껴내서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신을 숙청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거 보면 왕이 쌍기건을 받아들여 시부 송책, 진사를 뽑다. 과거 제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고려의 어느 왕이요? 광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광종? 결정적인 게 과거제도 CC지? 광종. 자, 광종 아주 잘 나오는 분이죠? 그래서 광종 하게 되면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어. 기본서 보면. 광종은 치열하게 경쟁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광종은 누구냐? 태조 왕건의 아들이걸랑. 태조 왕건의 아들이 몇 명이라 했어? 25명이라 그랬지? 그지? 25 아들이. 부인이 29.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치열했겠어. 그러니까 자기를 밀어주는 공신이나 호족들로부터 후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유력한 호족이 외척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지원을 받았고 왕이 됐어.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부터 이런 호족과 공신 때문에 고려 왕실은 왕권이 강화되지 못했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회종 같은 경우도 왕괴난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광종 같은 경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본색을 드러나면 제거될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공신과 호족들에게 정성을 다한 거야. 몇 년? 무려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공신과 호족들이 이제는 7년 동안 그렇게 해오니까 의심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7년 차부터 광종이 공신과 호족들에게 야, 내가 그동안 잘해줬으니까 이제 니들이 내려놓을 건 내려야 되겠다. 네 특권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아니면 야, 7년 동안 저랬구나 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광종은 공신과 호족들의 가장 중요한 게 걔들은 사병을 있으니까 그 사병이 그 노비걸랑. 노비가 바로 경제력의 기본이 되고 사병의 기본이 되는 거야. 노비가 낫과 호미를 들면 농부가 되는 것이고 노비가 칼을 들면 사병이 되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광종은 먼저 노비를 자르지. 그래서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노비들에게 당신들이 과거에 양인이 있었는데 신라에서 고려로 변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노비가 됐으면 관청에 가서 나 양인이었다. 그러면 양인을 해준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신과 호족들의 노비를 많이 없애버렸고 그들이 양인이 되는 거죠. 양인은 왕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자, 왕의 입장에서 중앙의 신하들이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채용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신하들한테 충성하지. 근데 여러분이 관리인데 야, 이 새끼야 나 왕 네가 나 뽑은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막 공신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덕으로 다 됐어. 내가 충성할 것은 네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종은 바로 그런 공신 자식들을 안 주고 바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로 과거제를 통해서 왕이 뽑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로치우는 것이지. 이게 바로 전쟁권 강의 가장 핵심인 거야. 노비안건법을 실시해서 호족과 공신의 사병을 약화시키고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의 관료들을 신고 세력을 교체시키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고. 알았죠?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황제, 왕권을 강화하니까 어떻게 돼? 칭호도 바꿔야 되겠지? 칭제 권원, 황제라 칭하고 권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광덕, 준풍.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서열을, 왕권이 강화됐으면 서열을 매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복제정. 그래서 왕하고 신하들은 다른 복을 입어야 돼요. 왕만, 황제만 누런 걸 입어야 되겠지. 이렇게 황색. 그 신하들도 이제 공복에 따라서 색깔 따라서 해야 되고, 자색, 비색, 딸려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래야지 서열이 매겨지지. 그런 얘기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행정, 경제까지 다 통제해야 되겠지. 그래서 주현공부법. 중앙에서 세금, 역, 특산물 이런 걸 갖다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그게 주현공부법이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무조건 외우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스토리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노비안고법 나오잖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나머지 설명을 다 여러분이 받아 적곤했죠. 뭐 그 외에 제의보를 설치한다거나 제의보, 또 송과 수교 이런 것도 광종 때 있었던 일이다. 자, 2번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건 누구야? 요거는 공민왕이죠. 여러분들 말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판서만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노트에 빽빽하게 적었어야 돼. 그냥 듣고서 이러면 안 돼. 물론 선생님 들었는데 다 맞습니다 되지만 듣는 순간 생각이 안 나면 빨리빨리 체크해서 적어야 돼. 답만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3번 토지 제도로서 전시과를 시행했다. 그래서 처음 전시과를 시행한 왕이 경종이지. 시정정식과. 시정정식과.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건 누구야? 성종이죠, 성종. 그래서 최초로다가 이제 이렇게 지방관을 갖다가 파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나 이제 모든 군현은 아니라 그랬죠. 모든 군현까지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조선의 누구예요? 조선의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그거하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우리 6번도 해결해 봤고요. 7번. 다음 밑줄 친 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표되었는가? 자, 제시된 자료 보니까 이제 마산, 서울, 기타 각 도시에서 대모를 이렇게 갖고 이제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의무를 대신에 학생들이 걸게 했다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대모 학생의 총탕과 폭력을 갖다 끊임없이 남용하여 창국을 비선한 경찰은 자유와 민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일부 정부의 집단 사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학 교수단 4월 25일 선언물. 그럼 이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자료예요? 바로 4.19 혁명이죠. 딱 나오죠. 4.19 혁명 때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 바로 성명서를 낸 거죠. 이렇게. 그래서 3월 15일 선거는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한 거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요 대학 교수단에 4월 25일 날 선언문을 계기로 뭐 예를 들어서 4.19 혁명이 더 활발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4.19는 4월 19일이야. 그러니까 4월 19일 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이지 그 이후에 교수단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4.25 선언 이후에 뭐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4.19 혁명 답은 1번이잖아.
이건 단순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4.19 혁명을 물어볼 때 교수단의 4.25 선언문 말고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학생회에서 발표한 제목이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을, 이런 게 있어. 선생님이 항상 기본서 설명하면서 4.19 하게 되면 가장 잘 나오는 자료를 했지. 그런 자료를 갖다 봐야 돼요. 항상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을. 이게 뭐냐? 서울대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회에서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단의 선언문보다 이것이 더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자, 여러분이 내가 설명할 테니까 선택지 2, 3, 4번 중에서 골라봐요. 자, 요 사건으로 인해서, 요거로 인해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가 가능해졌다. 뭐요? 4번 629죠. 629. 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민주주의의 발걸음이 더 한층 더 확산되었다. 그러면 5.18. 그죠? 6.3 시위는 뭐에 대한 반대야? 한일 국교 정상화.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시위죠.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하나 하고 잠시 쉬시죠. 미추춘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이 시기.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그러니까 불상이 다양하게 조각되었다. 지역에 따라서 딱 나와야 돼 벌써. 바로 이 고려의 불상의 특징이지. 처음에는 하남, 하사, 창등의 철조, 석가, 열화, 자성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제작되었다.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이제 광주 충국리 석불 이러는 거야. 광주 충국리 석불 많이 제작되었다. 큰 석불이 유행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큰 철불들이 유행한 것은 지방의 호우족과 연계된 것이고 또 큰 덩치가 돌로 만든 게 유행했는데 대표적인 게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의 입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모가 커서 조형미가 다로 떨어진다. 그러나 지방의 소박한 지방문화를 잘 보여주겠다. 이렇게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하남, 하사, 창등의 철조 석가를 자상 그리고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 하면은 이것은 바로 고려가 해당되는 거죠. 고려시대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1번 성골 출신의 국왕이 제외했다. 신라 상대지요. 신라 상대. 2번 지방 호족으로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했다. 그렇죠? 고려. 2번이 답이죠. 3번 풍량조씨 등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건 조선의 세도 정치식이죠. 세도 정치식이. 4번 성렉에 투철한 살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다. 이건 조선 중기지요. 조선 중기. 붕당 정치와 관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8번까지 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